2024년 10월 24일 72세 남편이 눈시울을 적시며 물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30년 전부터 자신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내 대답에 남편은 아이처럼 울었다. 가슴이 아프다. 안녕하세요. 별빛 뉴스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유품을 정리하던 저는 깜짝 놀랐죠. 엄마가 그 아빠의 아들의 학비를 몰래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어요. 엄마가 30년간 무슨 비밀을 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달 만에. 엄마는 아버지를 따라가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사람들은 역시 금슬 좋은 부부는 다르다 했지만 그 어떤 말들도 두 분을 모두 떠나보낸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슬픔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뿐이었죠. 오랜 간병으로 몸이 너무 약해지셨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크게 들었죠.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요. 오늘에야 기운을 내어 엄마 방 정리를 시작했죠. 옷장부터 했어요. 엄마 냄새가 났어요. 은은한 비누향.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오래된 손수건, 빛바랜 사진들, 엄마가 아끼던 목걸이. 그때였어요. 서랍 맨 밑, 두꺼운 천에 쌓여 있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봤는데 낡은 노트 7권이었어요. 첫 번째 노트 표지에 엄마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1995년에서 2024년까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엄마 손때 묻은 일기장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흘렀죠. 갑자기 두 분을 다 잃은 상실감과 함께 일기장을 뒤적이다가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그 여자는 뭐고 아들은 뭔가. 소설의 일부를 쓴 건가? 밀려오는 궁금증은 저의 호기심을 끌어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날짜의 일기를 펼쳐보았죠. 1995년 4월 15일 일기가 처음이었어요. 오늘 알아버렸다. 남편의 가방에서 떨어진 휴대폰. 화면에 뜬 문자. 여보, 오늘 저녁 7시에 만나요. 보고 싶어요. 라고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아빠 핸드폰 문자에 있었다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아빠가 외도를 했다는 건가? 저는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겼는데 한 줄 한 줄 읽어내릴 때마다 제 눈을 의심했고 맥박은 빨라졌어요. 그리고 다음 장, 또 다음 장. 30년간의 기록, 엄마가 혼자 견뎌낸 30년의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갑자기 2달 전 아버지 장례식 날이 떠올랐어요. 72세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성실한 가장이었으며 자상한 아빠였어요. 오신 분들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빨리 갔다며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셨어요. 국화꽃이 수북하게 쌓인 영정 앞에서 외동인 저는 상주석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30세가량의 청년과 50대 중반의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저는 회사분들인가 생각하고는 맞절 2번을 했죠. 그리고는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이신지를 물었어요. 주변 친척들도 웅성거렸어요. 누구야, 저 사람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두 조문객은 아들과 엄마로 보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죠. 저의 아빠와는 무슨 관계? 저는 말끝을 흐리며 물었어요. 대답 없는 그들을 뚫어지게 보는데 옆에 앉은 엄마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엄마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엄마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왔군요.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엄마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엄마의 말에 여자는 울었고 청년은 슬픈 표정으로 얼음처럼 서 있어요. 엄마가 여자분의 어깨를 감싸셨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슬픔에 겨운 여자는 연신 죄송하다 했어요. 엄마는 괜찮아요. 괜찮아 하면서 어깨를 다독여 주더군요. 그리고는 청년을 향해 시선을 돌린 엄마는 참 잘 컸네. 고마워요 라며 슬픔을 머금은 웃음을 지으셨죠.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대체 낮에 그 사람들이 누구야? 다그치는 제 물음에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만 쉬시던 엄마. 끝내 그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분명 그때 온 청년과 50대 여자와 관련이 있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은 호기심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읽어내려갔죠.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내내 두렵고 떨렸어요. 손이 떨렸다가 쓰여 있었어요. 저도 떨리는데 엄마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니, 온몸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5살 난 딸아이가 옆에서 엄마 왜 울어? 하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눈에 먼지가 들어갔어 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세희 아빠에게 따져 물어야 하나? 이혼을 요구해야 하나? 많은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딸아이 얼굴을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유치원에서 그려온 가족 그림. 엄마, 아빠, 나. 셋이 손잡고 웃고 있는 그림. 우리 가족 제일 행복해 보인대요. 하며 자랑하던 딸. 차라리 모르는 척하자. 딸의 평안을 위해 일기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1995년 6월 3일.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 회식이 많아서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향수 냄새가 다르다.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 지워져 있지만 희미하게 보인다. 오늘도 참았다. 딸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아빠, 오늘 뭐 했어? 딸이 묻자 남편이 대답했다. 회사 회식. 피곤하네. 거짓말. 하지만 나도 웃으며 말했다. 그래. 당신 수고했어요. 얼른 씻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1995년 9월 20일. 남편을 미행했다. 부끄럽지만 참을 수 없었다. 강남의 한 카페. 그 여자를 봤다. 젊었다. 나보다 한참 젊었다. 아마 20대 후반? 예뻤다. 남편은 그녀를 보며 웃고 있었다. 나를 보며 웃던 20년 전 그 얼굴로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40대의 주름진 얼굴, 살림하느라 거칠어진 손. 나는 언제부터 여자가 아닌 아줌마가 되었을까? 하지만 참아야 한다. 딸을 위해. 저는 잠시 일기를 덮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때 엄마의 나이가 고작 40. 저보다 5살밖에 많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나이에 이런 고통을 혼자 견뎌냈다니요. 엄마가 가여워 가슴이 저려왔어요. 199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남편이 초콜릿을 사왔다. 여보, 고마워. 항상. 나는 웃으며 받았다. 하지만 안다. 편의점 초콜릿이라는 걸. 진짜 선물은 이미 그 여자에게 갔을 것이다. 딸아이가 엄마 나도 아빠한테 초콜릿 줄 거야. 하며 요리하는 나를 도왔다. 우리 가족 최고야. 웃는 딸. 이 웃음을 지켜야 한다. 1998년 5월 30일. 남편 얼굴이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 예전보다 더 자주 웃고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그 여자 때문일까? 아니면 1998년 7월 8일. 남편의 통화를 엿듣고 말았다. 응, 나왔어? 건강해?
아들이라고? 정말?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 나는 12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다. 딸 하나 낳고 더 이상은 안 되었다. 병원에서 자궁 문제라고 했다. 그게 내 죄였을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찾은 게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다. 딸아이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괜찮아? 배 아파? 응, 괜찮아. 금방 나올게. 나는 또 거짓말을 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요. 저는 그때 겨우 8살.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동생 낳아줘 하며 졸랐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엄마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엄마.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1998년 8월 1일. 남편이 외출이 잦아졌다. 거래처 미팅, 야근.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아이를 보러 가는 것이라는 걸. 질투가 났다. 아니, 질투를 넘어선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저 아이도 죄가 없다고. 태어난 것이 죄는 아니라고. 199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딸아이가 산타에게 편지를 썼다. 산타 할아버지,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딸아이가 놀라며 물었다. 엄마 왜 울어? 너무 예뻐서. 딸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내 행복만은. 2005년 3월 2일. 딸아이 초등학교 입학식. 가방을 맨 모습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다. 사진을 수십 장 찍었다. 엄마,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 딸이 도화지를 들고 왔다. 엄마, 아빠, 나. 셋이 손잡고 있는 그림. 선생님이 우리 가족 제일 행복해 보인대. 가슴이 미어졌다. 아이는 모른다. 이 행복이 엄마의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걸. 2005년 6월 15일. 남편이 늦게 들어와 오래 샤워를 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어디 갔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대신 내일 딸의 도시락을 쌌다. 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소시지, 방울토마토. 작은 메모지에 적었다. 우리 딸, 오늘도 화이팅.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2005년 9월 30일. 남편 지갑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모직 코트를 입은 남자아이. 얼굴이 남편과 너무 닮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조용히 주워서 지갑에 다시 넣는데 남편이 말했다. 고마워. 나는 의문이 생겼다. 사진을 주워준 것이 고맙다는 건지 아니면 묻지 않은 것이 고맙다는 건지 무엇이 고맙다는 건가. 2005년 10월 20일. 학부모 상담 날. 선생님이 말했다. 따님이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정 분위기가 좋은 게 느껴져요. 나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참길 잘했다. 딸의 그 밝은 웃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새벽 3시였어요. 엄마는 30년을 이렇게 까만 심정으로 견뎌냈어요. 저는 단 하루도 이런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2010년 1월 1일. 새해 첫날.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다. 여보, 미안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15년 만에. 끊을게. 정리할게.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5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그 아이가 이미 12살이라는 것을. 끊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2010년 3월 10일. 남편이 정말 끊으려는 것 같다. 전화도 덜 받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줄었다. 하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 그 속에 그리움이 보인다. 그 아이를 향한 2010년 7월 25일 남편 지갑에서 또 사진을 봤다. 중학교 교복 입은 남자아이. 키가 많이 컸다. 축구공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은 늘 아들을 원했다. 나와 축구 보러 가고 싶다고 했었다. 그 꿈을 저 아이와 이루고 있을까?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저 아이도 죄가 없다고. 태어난 것이 죄는 아니라고. 나는 조용히 지갑을 닫았다. 2010년 12월 15일.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공부하느라 바쁘다.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우리 가족 최고로 만들어줄게. 딸의 말에 눈물이 났다. 이미 넌 최고야. 내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 2015년 2월 28일.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 엄마,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딸을 안았다. 정말 자랑스러웠다. 20년을 참은 보람이 있었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우리 가족 최고야. 우는 딸을 보며 나도 울었다. 참길 잘했다. 이 아이의 평안이 내 전부다. 2015년 3월 15일. 딸을 대학교 기숙사에 데려다 줬다. 엄마 자주 올게. 걱정 마. 주말마다 집에 올게. 손을 흔드는 딸.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다. 고생 많았어. 당신 참 좋은 엄마야. 나는 창밖을 봤다. 좋은 엄마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저 버텼을 뿐인데. 2015년 9월 5일. 딸이 집에 왔다. 얼굴이 환하다.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행복해 보였다. 엄마 아빠처럼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어. 엄마 아빠 정말 멋있잖아.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우리 부부가 사랑의 모범이라니. 딸아, 미안하다. 엄마가 보여준 건 사랑이 아니라 인내였어. 거짓된 평화였어. 눈물 범벅이 된 채로 계속 읽기가 힘들었어요. 잠시 읽기를 멈추고 생각해봤죠. 엄마 아빠처럼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어. 그때 제가 했던 이 말에 엄마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2020년 4월 10일. 코로나로 세상이 어렵다. 남편 회사도 어렵다고 한다. 문득 그 아이가 생각났다. 22살. 대학생일 나이. 학비는 있을까? 그 여자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2020년 5월 1일. 결정했다. 남편 몰래 돈을 모았다. 월급에서 조금씩, 생활비에서 조금씩. 그 여자 계좌번호를 알아냈다. 남편 수첩에 적혀 있었다. 익명으로 200만 원을 보냈다. 대학생 자녀 학비에 보태시라고.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아이도 우리 딸처럼 꿈이 있을 것이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아니, 아빠의 아들에게 돈을 보냈다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가 아빠의 다른 아들에게 돈을 보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심장이 떨렸어요. 2020년 8월 20일. 또 송금했다. 이번엔 150만 원. 남편이 물었다. 돈 어디 쓰는 거야? 통장이 줄었네. 딸 용돈 좀 많이 줬어.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그 아이에게 갔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 몰래 남편의 아들을 돕고 있다. 2020년 11월 20일. 세 번째 송금. 100만 원. 오늘 그 여자에게서 문자가 왔다.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났다. 그 아이도 그 여자도 다 힘들게 살고 있을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 올해를 보낸다. 코로나의 해. 딸은 건강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고
남편은 정년을 앞두고 있고 나는 여전히 참고 있다. 25년을 참았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엄마는 25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2024년 10월 5일 남편이 쓰러졌다. 췌장암 말기.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한다. 병실에 누운 남편을 봤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30년을 속인 사람. 하지만 동시에 30년을 함께 견딘 사람. 2024년 10월 8일 남편이 물었다. 알고 있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응. 언제부터? 처음부터. 남편이 울었다. 72세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은 왜 참았어? 우리 딸 세희 때문에. 그것뿐이야?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아니, 나도 무서웠어. 혼자가 되는 게,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그래서 나를 용서한 거야? 용서는 아니야. 그냥 받아들인 거지. 이게 내 삶이라고. 2024년 10월 15일. 남편이 울면서 고백했다. 사랑했어, 그 사람을. 아들도. 정말 사랑했어. 알아. 그런데 당신도 사랑했어. 우리 세희도. 둘 다 사랑했어. 그것도 알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괜찮아. 후회는 안 해. 딸은 잘 자랐으니까. 2024년 10월 20일. 남편이 부탁했다. 그 사람들 마지막으로 만나게 해줘. 부탁이야. 나는 망설였다. 30년간 외면했던 사람들. 이제 와서 만나야 하나. 하지만 남편의 눈을 봤다. 간절했다. 알았어요. 나는 그 여자에게 전화했다. 30년 만에 첫 통화였다. 와도 됩니다. 마지막은 봐야죠. 그 여자도 울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스스로 놀랐다. 2024년 10월 25일. 병실에 그들이 왔다. 그 여자와 26의 청년. 청년이 남편을 봤다. 아버지.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을 것이다. 남편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아빠 노릇 못해줘서 한 번도 학교에 가보지 못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아니, 그분이 학비를 보내주셔서 대학 졸업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당신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또 울었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그들만의 시간을 주고 싶었다. 복도에서 그 여자가 나를 불렀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를 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잘 키우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30년을 같은 남자를 사랑한 두 여자. 2024년 11월 1일.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말은 미안하다였다. 나에게인지, 그 여자에게인지, 아들에게인지, 딸에게인지, 아마 모두에게였을 것이다. 장례식에 그들이 왔다. 세희는 그들이 누군지를 물었지만 나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엄마는 결국 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민이 되셨던 걸 몰랐다.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엄마,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의 마지막 일기. 2024년 11월 5일. 딸아이가 일기를 다 읽었을 것이다. 미안하다. 완벽한 엄마가 되지 못해서, 강한 엄마가 되지 못해서, 내게 거짓된 가정을 보여준 것. 하지만 후회는 없단다. 30년 동안 매일 밤 이 일기를 쓰며 스스로를 달랬단다. 오늘도 참았다. 내일도 참을 수 있다고.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행복해할 때마다 그게 내 힘이 되었어.
내가 우리 가족 최고야. 할 때마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행복했어. 내가 상처받지 않았으니까. 딸아, 궁금할 것이다. 왜 이혼하지 않았냐고. 왜 싸우지 않았냐고. 왜 30년을 그렇게 살았냐고. 그건 너의 행복이 좋아서였단다. 내가 엄마 아빠 싸우지 마 하며 울까봐 두려웠어. 내가 우리 가족 왜 이래? 하며 상처받을까봐. 내가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 이혼했어 하며 움츠러들까봐. 그게 무서웠어. 그래서 참았어. 매일 밤 이 일기장에 쓰며 버텼어. 내가 성인이 되고 대학 가고 독립할 때까지. 이제 다 끝났구나. 긴 터널이 끝났어. 딸아, 이 일기를 읽고 엄마를 원망해도 괜찮아. 약한 엄마라고, 바보 같은 엄마라고 욕해도 괜찮아. 그러나 엄마 마음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게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를 지킨 것. 그게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일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어? 엄마,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아빠가 미워졌어요. 어떻게 아빠가, 큰 소리 한번 자상한 아빠가 엄마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부분에 엄마는 무슨 마음을 썼을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이어서 읽었어요. 딸아, 아버지 장례식 때 온 그 사람들 기억하니? 그들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되었을 거야. 엄마는 그들을 처음엔 다 원망했고 미웠어. 그 아이도, 그 여자도, 아빠도. 그러나 오랜 동안 마음에 품으니 그것도 정이 쌓이더구나. 혹시 너도 그 사람들이 궁금해지면 연락을 해보렴. 미워하지 말고 아빠 자식이니 따뜻하게 대해주렴. 저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엄마는 제게 천사. 어릴 때부터 30이 넘은 지금까지도. 며칠 뒤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떨렸어요. 제가 누군지를 밝히고 두 분을 만나자 했어요. 한적한 골목의 카페에서 셋이 만났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옆엔 청년이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봤던 그 청년. 그날 조문 갔던 게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놀라셨죠? 여자가 말했어요. 아니요. 침묵이 흘렀어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26살이에요. 저는 이세희예요. 33살이고요.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어머니께서 학비를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거든요. 누군가 익명으로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졸업하고 은행 기록을 추적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아내분, 그러니까 어머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여자가 덧붙였어요.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 엄마는요. 저는 말했어요. 일기에 한 번도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 씨가 꿈을 이루길 바라셨어요.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혼자 참으면서도 준호 씨 학비를 보냈어요. 아빠 몰래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니, 있었지만 없었어요. 생일도 졸업식도 성인식도 전부 혼자였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이 없었다면 준호는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같은 남자의 딸과 아들. 그리고 그 여자 장례식 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봤어요. 겨우 한 번 준호에게 미안했어요. 가슴이 아려왔죠.
저는 아버지와 매일 저녁을 먹고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고 여행도 자주 다녔는데 준호는 1년에 한두 번 미안해요. 제가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세희 누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 뿐이에요.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난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제 엄마가 하신 말씀이기도 했죠. 엄마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30년을 혼자 견뎌냈으니까.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의 대학 생활 이야기, 첫 직장 이야기, 그 여자가 혼자 준호를 키우며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제 이야기, 엄마와의 추억들. 그러다 제가 물었죠. 준호 씨는 지금 뭐 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요. 엄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된 준호 씨를 보시면 준호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였어요. 누나는요? 저는 출판사 편집자예요. 책 만드는 일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어요.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어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죠. 준호가 잘 커서 고맙다고. 엄마 일기에 적힌 한 줄 그 아이도 꿈이 있을 거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다. 는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의 만남을 얘기해드렸죠. 엄마, 준호 만났어요. 엄마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착한 아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됐대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한대요. 엄마가 학비 보내준 덕분에 대학 나왔대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 컸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인가 봐요. 준호가 졸업하고 익명의 은인께라며 감사 편지를 써둔 걸 받아왔어요.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김준호 올림. 진심이 담긴 준호의 편지에 뭉클해졌어요. 30년을 혼자 버텨낸 엄마. 아빠의 아들도 사랑한 엄마.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칭송받아 마땅한 삶을 사셨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의 행복을 위해 혼자 견뎌낸 30년 세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나의 엄마. 엄마를 생각하면 먹먹해지지만 계속 향기가 피어나요. 여러분의 삶도 향기로우시죠? 댓글 한 줄로 향기를 더해보세요. 감사합니다.